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부부예요. 하지만 우리 집엔 보이지 않는 냉기가 흐릅니다. 오늘도 아침 식탁에 반찬을 놓으며 말을 꺼냅니다. 여보,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 바꾸래요. 그래. 그래? 그게 답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래 아니면 침묵이지.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어요. 평생을 이렇게 사는구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TV만 봅니다. 집안일은 한 번도 거들어 본 적이 없어요.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전부 내 몫이죠. 딸 은지는 명절 때마다 우리를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 저 사람이 언제 나랑 얘기를 해봤니? 아빠도 나름대로 표현하시잖아요. 표현? 침묵이 표현이니? 나는 평생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며 살았어. 딸은 한숨만 쉬고 나갔습니다. 사실 나도 알아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란 걸.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우고 성실하게 일했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나는 말이 필요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나? 신혼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어요? 아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왜 말을 안 해요?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 나는 그게 무서웠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떠날 것만 같았어요. 내가 8살 때 엄마가 집을 떠났거든요.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를 두고. 할머니가 그러셨죠. 정이야, 엄마는 안 오신다. 이제 할머니랑 살아야 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는 나를 두고 갔을까?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나빠서? 그날부터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사랑받으려면 계속 확인해야 했고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물어봤죠. 날 사랑해? 나한테 관심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언제 들어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그래? 안 간다니까. 하지만 나는 불안했어요. 말로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남편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말을 하면 더 맞고 울면 더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나는 그저 남편이 냉정하다고만 생각했죠. 결혼 생활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허리가 아파 소파에 누웠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좀 아파서 말이에요. 응. 저녁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알아서 해. 남편은 TV를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라면을 끓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결혼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더 조용해졌지만 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말을 꺼냈어요. 은지 걱정되네. 요즘 애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내가 말하는 거 들려요? 응. 응? 그게 대답이에요? 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남편은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도 혼자 같아요. 남편분이랑 대화는 하세요? 대화요? 그게 되나요? 남편은 말이 없어요. 평생 그랬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정희 씨, 남편분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요? 표현을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선생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매년 받는 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정맥이 좀 있으시네요. 심장 쪽으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심장이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일단 검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좋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는데 나는 혼자였어요.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같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혼자 같을까?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남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검진 받았는데요. 심장 쪽으로 정밀검사 받으래요. 그래? 심각한 거야? 나는 목이 메었어요. 그래? 그게 다예요? 나 혼자 병원 갔다 왔어요. 무서워서 떨렸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요? 그게 위로예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지금 정말 무서워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당신은 괜찮을 거래요? 손 한번 잡아주고 걱정된다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나도 걱정돼. 걱정돼요? 정말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왜 나를 혼자 두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8살 때 엄마가 날 두고 떠났어요. 그날부터 나는 버림받을까봐 늘 두려웠어요. 당신한테도 계속 물어봤죠. 날 사랑하냐고, 관심 있냐고.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답을 안 해줬어요. 나는 평생 확인받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날 붙잡아 준 적이 없었어. 한 번도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나는 이 사람한테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걸까? 35년을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남편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울었어요? 아니.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말하는 게 무서워. 뭐라고요? 나는 말을 하면 맞는 집에서 컸어. 우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고함치고 때렸어. 처음 듣는 남편이 속마음이었어요. 내가 5살 때였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마당에 세워놨어. 겨울이었는데 밤새 그렇게 있었지. 울면 더 맞았고 말하면 더 혼났지.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게 편했어. 감정 표현하는 거 나한테는 무서운 일이야. 말하면 공격당할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남편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한테 말했어. 누나,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으셨나 봐. 그날 밤에 정말 많이 맞았어.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지.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방법을 몰랐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도 그랬어.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말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어. 미안해. 나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왔어. 너를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을 못했던 거야. 그 순간 나도 정말 많이 눈물이 났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이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자꾸 확인하고 매달렸는데 당신은 말하는 게 무서웠던 거네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야, 나 어떻게 하면 돼? 가르쳐줘. 나 배울게. 남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나 너무 무서워.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너를 잃을까봐 정말 무서워.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말했어요.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 천천히 해봐요. 병원 같이 가도 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요. 같이 가요. 나 정말 걱정돼. 정말 걱정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잠을 못 잘 것 같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너 아프면 나는 정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나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시작하자.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처에 대해 조금씩 나눴어요. 정이야, 너 엄마는 왜 떠났어? 남편이 처음으로 내 상처를 물어봤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날 두고 가셨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남편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헤아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불안했어요. 버림받을까 봐서요. 나는 널 버린 적 없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냥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나도 이제는 알아요. 당신도 상처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진짜 대화였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남편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정이야, 일어났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아침 준비했어. 서툴지만 먹을만 할 거야.
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계란말이는 좀 타 있었고 찌개는 간이 조금 짰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다행이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거든. 정이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같이 가자. 나 회사에 반찬했어. 정말요? 회사에 말했어요? 응, 아내 병원 간다고. 부장님이 잘 다녀오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변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으로. 병원 가는 길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손 잡아도 돼? 물론이죠. 남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진료실 밖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오니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래? 의사가 뭐래?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대요. 그래, 괜찮을 거야, 꼭. 나 기도할게. 매일매일. 이번에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남편의 표정에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정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갑자기요? 응, 오늘은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칼국수 먹고 싶어요. 칼국수? 좋아, 가자. 우리는 동네 칼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칼국수를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맛있지?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자. 너 좋아하는데 자주 가자. 남편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매일 아침을 차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했어요. 정이야, 오늘 날씨 좋다. 정이야, 커피 마실래? 정이야, 오늘 뭐 하고 싶어? 작은 말들이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 왔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이고 약 드시면 괜찮아요. 정말요? 큰 병 아니에요? 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잤어. 너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 남편이 얼굴이 확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도 나만큼 무서웠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었어요. 정이야, 이제부터 나도 집안일 배울게.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도 해야지. 너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35년 동안 널 너무 혼자 뒀어. 남편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설거지부터 해볼래요? 응, 가르쳐줘. 나는 남편에게 설거지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남편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응, 잘하고 있어요. 기름기는 이걸로 닦으면 되고. 그릇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지? 남편이 메모하며 배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또 물었어요. 정이야, 빨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빨래도 배우고 싶어요? 응, 다 배우고 싶어.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게. 나는 남편에게 빨래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남편은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는 법까지 하나하나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였구나. 미안해. 너 혼자 하느라 다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남편이 아침을 차려놨어요. 정이야, 일어났어? 밥 먹자. 이제는 계란말이도 타지 않았고 찌개 간도 딱 맞았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솜씨가. 매일 연습했거든, 너 몰래.
유튜브도 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남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느 주말 남편이 제안했어요. 정희야, 우리 산책 갈까? 산책이요? 어디요? 동네 공원. 날씨 좋잖아.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렀어요. 정희야, 저기 벚나무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내년 봄에도 같이 보자. 내년에도요? 응, 그 다음 해에도. 남편이 손이 따뜻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정희야, 응? 나 너한테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이랑 35년을 같이 살아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노력해줘서. 나 아직도 서툴러. 근데 계속 해볼게, 말하는 거. 천천히 해요. 나도 기다릴게요. 그날 오후 딸 은지가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 안 계세요? 아빠 마트 갔어, 장 보러. 아빠가요? 혼자요? 요즘 장도 혼자 보고 그래. 엄마, 아빠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래? 뭐가? 분위기가 따뜻해지셨어요. 예전에는 어른 같았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이제 좀 알게 됐거든. 뭘요? 서로의 상처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줬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걱정 많이 끼쳤지? 아니에요. 이제 행복하시면 됐어요. 저녁에 남편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은지 왔구나. 아빠, 혼자 장 보셨어요? 나도 이제 할 줄 알아. 엄마 도와드려야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빠가 저런 말씀을. 나도 놀라웠지만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제대로 못 해줬거든. 아빠,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어.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이제 노력하고 있어. 계속 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이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남편이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셨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다 바뀌길 바랐죠. 옳은 습관은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젠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고맙다. 뭐가요? 나를 포기 안 하고 기다려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변하려고 애써줘서. 사랑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포근함이었어요. 누구나 마음 안에 상처가 하나쯤은 있습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알아봐주는 작은 눈짓에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사랑해요 라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